안녕하세요. 107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김해까지 와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했었는데 평수가 55평형 아파트입니다. 한샘 주방하고 여기 폴딩도어가 유리로 된 폴딩도어를 시공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 이제 방화문 저희가 노란색으로 했는데 원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좀 밝은 계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무채색 계열 어두운 컬러 뭐 그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고객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노란색 컬러 아기들이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현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체가 현관이 굉장히 넓었는데 공간 구획을 좀 나눴습니다. 이 벽면 자체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뭐 도배, 걸레바지 돌리고 도배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 다 이제 필름 작업을 했다는 거. 분절이 나뉘지가 않아서 좀 더 깔끔한 형태의 현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코니적인 공간이 있었지만 가벽을 세우고 슬라이딩 도어를 이제 설치하면서 분리수거라든지 이제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바로 밖으로 뺄 수 있게끔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여기에는 부엌 발코니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화문이 있어서 바로 왔다 갔다 편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좀 더 낮은 이제 신발장을 이제 구비해 두고 우리 손이 편하게 가는 이제 마스크라든지 좀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해서 하부에는 간접정을 넣어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좋아하셔서 아치를 이제 잡아서 여기 전부 마감을 하고 안쪽에서는 또 이렇게 넓은 신발장 공간 구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반 이제 벽이 있어서 기존 벽체만큼 해서 거울을 만든 형식이고 여기에는 한샘 가구 이제 벤치형 이제 수납장을 넣어서 이제 간단하게 아기나 어른들도 편하게 이제 신발을 좀 갈아 신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매칭을 했고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구격되어 있는 제품이라 좌우측은 서라운드를 넣어줬고 상부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서라운드가 없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좀 더 온화한 분위기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저희 현관 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샘 프리미엄 슬라이딩이라고 해서 일반 슬라이딩 유리 중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같은 공간에서는 12mm 문선으로 그냥 깔끔하게 이제 뺀다고 해서 이렇게 얇게 뺐고 전부 다 몰딩 돌리고 걸레바지 돌리고 도배 작업을 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 지금 55평형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 구조로서 방이 이제 일률적으로 한쪽 라인으로 3개가 있고 반대편 부엌 옆으로 해서 총 4개가 방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봤었을 때 입구 우방, 입구 자방 이렇게 말하는데 입구 우방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 책 읽고 그 다음에 고객님 자체적으로 업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돌아서 보면 여기 가구가 좀 들어갔는데 벤치형 수납장을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옆에 있는 책을 꺼내서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애기들은 올라가서 어른들도 할 수 있게끔 한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실질적으로 뭐 매립하고 되는데 이것도 굳이 도어를 높여가지고 작업은 할 수 있지만 더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서라운드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 발코니가 다 있어서 타일 작업하고 창고장 작업을 한 현장입니다. 공간 구성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입구 자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 놀 수 있는 공간들 놀이방으로 쓰기로 했고 원래는 고객님 요청했던 것 중에서 거실하고 이 방하고 여기에 창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뚫어달라 유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력벽이라서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철거가 되는 부분은 여기 말고 이 반대편 벽 놀이방과 이제 기본적으로 서재방에서 뚫어서 같이 여기는 할 수가 있었지만 여기는 또 그렇게 원하지는 않아서 그대로 둔 형태.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우물천장 여기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총 6대가 들어갔는데 안 그래도 청고가 낮아서 천장을 내리는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우물천장을 그리고 아트월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작업을 한 2번 정도 했는데 원래 필름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 고객님께서 매지 라인이 싫다고 해서 도배로 다시 바꾼 현장입니다. 도장을 해서 좀 깔끔하게 한다 그러면 가장 좋지만 매지 라인이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도배를 하는 방법. 하부에는 간접 조명을 넣고 템바보드 형식으로 작업을 해서 디자인 포인트를 준 현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폴딩 도어인데 유리 폴딩 도어입니다. 여기가 한성 폴딩 도어라고 해서 제작된 유리 폴딩인데 폴딩 도어를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개방감이 없어서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부 접었을 때도 발코니 부분에서 이제 이동 동선에 간섭이 된다거나 이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는데,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이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게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확실히 좀 넓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이 좀 사악합니다. 지금 순수 저희가 이제 진행한 비용만 480만 원. 목공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통 550에서 기준으로 보셔야 설치할 수 있는 도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하부에 있는 고정 잠금을 딱 열어주고 이렇게. 자, 지금 여는 모습들도 한번 다 보시면 생각보다 저는 엄청 무거울 거라고 느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문짝. 일반적으로 다른 폴딩 도어들도 앞뒤로 수제 대비, 얘는 왼쪽으로도 전체적으로 갈 수 있고 우측으로도 갈 수 있는 형태로 잡고, 저 왼쪽 부분만 6개 도어만 좌측으로 모두 열리게끔. 유리 폴딩 중에서 한쪽을 프리로 했지만, 프리하면서 한 가지 문제되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아예 고정이 된다고 전체적으로 상부에서 잡아줘서 기울기가 없는데, 이 프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붙여도 여기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특성이라서 한번 봐주시고. 근데 이거 이외에 뭐 크게 없어서 고객님 같은 경우에서는 벌어진다고 해서 이걸 살짝 벌려 놓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뭐 형태 자체가 크게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됩니다. 단열력에서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진짜 개방감에서는 디자인적으로 확실히 나와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발코니 부분에는 저희가 확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체형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발코니 부분에 마루 설치를 했습니다. 입구 작은 방도 이제 발코니 연결되어 있고, 안방 발코니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안방 발코니하고 입구방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는 타일로 작업을 하고 중간 거실 부분만 좀 더 개방감을 위해서 마루로 같이 시공했다는 점.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왜 또 프리로 했냐면, 우리가 좌우로 열 수도 있고 도어를 뭐 5개만 저기로 3개를 여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프리로 한 이유가 모두 다 문을 열어뒀을 때 이 끝에서만 문을 이제 접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로, 다 접을 필요 없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태로 폴딩 도어를 프리 2장, 그 다음에 좌측으로 열릴 수 있는 도어 6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방. 사실 안방은 이쪽인데 여기에서 모두 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 요점. 도어 스토퍼 같은 문이 쾅쾅 닫힐 경우 손가락에 이제 찍힐 수가 있으니까 요거 도어 스토퍼 되게 귀여워. 안방은 뭐 침대가 이제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뭐 침대를 따로 사지는 않아서 여기가 뭐 거의 뭐 드레스룸 된 상황인데, 기성 제품에 있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서 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에어컨이 지나가야 되는 자리라서 여기만 장을 낮춰서 비규격으로 작업을 했고, 무서라운드를 좋아하긴 하지만 한샘의 빌트인 가구 자체가 지금 규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이는 그냥 일반 서라운드를 맞췄습니다. 비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상부 무서라운드는 할 수는 있지만 디자인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기본 서라운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안방의 드레스룸. 원래 계획은 여기서까지 이제 수도하고 배수구를 빼서 여기에 이제 손을 씻을 수 있게끔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바꿔서 전체 다 장으로, 그 다음에 에어드레서 들어가는 형태로 해서 잡았습니다. 한샘에서 나오는 기성 화장대. 이거 좀 괜찮은 게, 예전에는 여기에 콘센트만 달리고 스위치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콘센트 스위치가 된 제품이 나와서 여기서 조명을 껐다가 킬 수 있는 형태, 수납 효율까지 살린 화장대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도 일반 선반으로 전체 다 이제 이렇게 닫혀가지고 화장품을 넣을 수도 있고 수납 활용도를 좀 살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좀 큰 집들이 안방에서 바로 드레스룸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문을 하나 더, 제가 이제 거실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온 가족이 안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이제 잔다고 했던데, 여기가 드레스룸.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공간이 워낙 커서 드레스룸 용도로만 쓰기에는 그렇게 뭐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온 가족이 자게끔. 여기에도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총 6대가 들어갔었으니까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가면 다시 거실. 그리고 센스 또 돋보인 거. 소파 컬러를 너무 이쁜 걸 잘 선택을 했어. 따뜻해 보이고, 파스텔 톤을 넣어가지고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도 좋고, 하얀색 바탕에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거실 자체가 이 소파만으로 해도 굉장히 이쁘게 살은 현장인 것 같아요. 소파, 우물천장, 그 다음에 뒤에 아트월 포인트 준 거, 요걸로써 뭐 좀 이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해 롯데캐슬 55평형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좀 더
유익한 리뷰를 가지고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